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다양한 컨텐츠들, 동영상, 썸네일, 로고나 프로필 같은 것들을 이제 유튜브에다가 업로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함께 보실게요. 먼저 인터넷 창을 키셔서 유튜브에 접속을 합니다. 최초에 유튜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으실 텐데요.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로그인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경아님께서 운영하고 있는 화이트워터라고 하는 그 채널에 들어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는 저의 로그인한 프로필 이미지가 떠 있고요. 이 이미지를 눌러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유튜브 스튜디오에 들어갑니다. 유튜브 스튜디오는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저만의 관리자 페이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유튜브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 스튜디오, 그러니까 관리자용 어플리케이션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단톡방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 받아야 되는지 물어봐 주시면 저희 보조 강사님들께서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을 살펴보면 좌측 상단에는 프로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메뉴들이 보이고요. 채널 대시보드라고 하는 곳에는 가장 최근에 업로드했던 영상의 썸네일과 그 영상의 실적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채널 분석 탭에는 현재 구독자 수와 최근 구독자 수, 우측의 패널에서는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몇 가지 항목들이 뜨게 됩니다. 오늘은 영상 업로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좌측이나 다른 항목들에 대한 설명을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동영상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만들기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 업로드,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 등등이 나옵니다. 저희는 동영상 업로드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뜨는데요. 파일 선택을 누르시거나 제가 저장해둔 폴더에서 파일을 직접 드래그 앤 드랍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파일 선택을 눌러서 주경아 선생님의 영상인 라와쿵푸를 소개하는 영상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불러오게 되면 여기 하단에 이제 인코딩이라는 것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영상 파일을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이 영상을 인코딩이라고 해서 용량도 좀 조절을 하고, 그리고 자막 기능, 부가 기능들을 확인하고 분석하고 유튜브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인코딩을 하는데요. 그동안 저희들은 그 세부 정보, 동영상 요소, 검토 등 몇 가지 설정 사항을 세팅해주면 동영상 업로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제목입니다. 제목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이 특정 영상을 클릭을 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시각적인 요소인데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썸네일이 가장 크니까 썸네일이겠죠. 그리고 제목을 많이 봅니다. 그 다음 프로필 이미지를 많이 봐요. 그 이후에 내용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썸네일을 고민을 많이 하면서 만들었듯이 제목도 좀 고민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2023년도 12월 어느 날 통영에 라와쿵푸를 갔다 라고 적으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목이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12월의 어느 날이라고 하는 그 날짜 요소는 우리가 맛집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통영이라고 하는, 그리고 라와쿵푸라고 하는 키워드와 메뉴와 관련된, 누군가에게 추천해주기 위해서 메뉴와 관련돼 있는 좀 뭔가 사람들을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키워드로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통영 주민이면 무조건 먹어봤을 라와쿵푸 마라탕.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은 선생님들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 제목이면 시청자분들이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겠다, 또는 검색을 할 때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겠다. 통영 맛집 이렇게 사람들이 검색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키워드에 걸릴 수 있게끔 제목을 설정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튜브에서 키워드에 걸리는 중요한 요소 중에 제목과 해시태그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목이니까 제목을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먹어봤을 것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기획서를 작성할 때 어떤 분들한테 보여줄지를 우리는 정해놨었잖아요. 통영에 방문하는 관광객분들한테 맛집을 추천하자 라고 정했다고 가정을 하면, 통영 주민이 추천하는 맛집, 통영 현지인 맛집
이런 식으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통영 현지인 추천 맛집 라와쿵푸 마라탕이라고 쓰고 앞으로 시리즈별로 낼 거기 때문에 뭐 1탄인지 2탄인지 3탄인지를 제목에다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1탄, 2탄, 3탄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 주경환 선생님께서 앞으로 시리즈물로 낼 수 있게끔 제가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명란에는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영상을 보다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내용을 이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 영상을 보다 잘 분석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통영에 넘어온지 통영에서 살게 된지 약 5년이 되어갑니다. 평소 마라탕은 톡 쏘는 맛이 강해서 지인들과 함께 가더라도 먹지를 못했는데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근데 문장이 좀 긴 것 같아요. 읽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 볼게요. 문장의 길이를 3문장 정도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드릴 만한 기능을 소개해 주자면 바로 유튜브 타임라인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보시다 보면 간혹 영상 그 재생바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게 타임라인이라고 해서 영상이 전체 4분 58초라고 봤을 때 뭐 1분 지점, 2분 지점, 3분 지점에 영상을 설명할 수 있는 소제목이죠. 책갈피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인트로. 영상 시작할 때는 그 공간을 소개해주는 공간 소개, 뭐 위치 인트로, 위치 소개 정도가 되겠고요. 15초 구간에는 식당 소개, 30초 구간에는 실내 구조 소개, 1분부터는 마라탕 주문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게끔 자세하게 다는 기능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보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편리하게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로 우리가 식당을 소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식당의 위치를 작성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아예 라와쿵푸 주소를 한번 쳐볼까요? 통영 쿵부네요. 죄송합니다. 쿵부입니다. 그리고 제목 라와쿵부. 영상의 자막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상 제작하는 거 설명해 주기 위한 거니까 그 사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영상은 아마 주경환 선생님께서 최종적으로 다시 편집을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은 그때 수정해 두도록 할게요. 해당 주소를 입력해 주고 1층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위치까지 적었으면 이제 꼭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바로 해시태그인데요. 해시태그를 입력하는 방법은 샵을 누르신 후에 통영 가볼만한 곳 또는 통영 맛집 이런 식으로 검색해서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해서 해시태그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영 맛집을 입력하시고 싶은데 통영 띄우고 맛집이라고 하면 해시태그에 적용되는 건 이 두 글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영 맛집을 해시태그로 달고 싶다 그러면 통영 붙여서 맛집을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통영 가볼만한 곳, 통영 현지인 맛집, 현지인 추천 맛집, 그 다음에 통영 마라탕. 이제 저는 이 4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해시태그의 개수는 최대한 12개 정도인데요. 적게는 3개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해시태그를 너무 많이 달게 되면 이 알고리즘, 그러니까 유튜브에서는 해시태그 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잘못된 정보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시청자들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감소되기 때문에 개수는 한 3개에서 12개 정도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워드,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약 12개 정도 넣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달았던 3개는 우리가 영상을 시청하실 때 제목 상단에 3개가 우선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해시태그의 순서, 제목의 순서, 설명란에 썼던 내용의 순서, 그 단어들의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단어는 앞쪽에다가 배치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시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란 안에서 이렇게 앞쪽에 배치를 시키나 뒤쪽에 배치를 시키나 동일하게 기능이 작동되기 때문에 저는 뒤쪽에다가 배치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가장 중요한 썸네일입니다.
현재 이 계정은 영상을 업로드할 때 과거에 썸네일을 적용시켰던 적이 있기 때문에 썸네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어떤 썸네일을 적용시킬 건지를 바로 보여주지만, 영상을 처음 올리시거나 썸네일을 한 번도 적용시켜 본 적이 없는 채널에서는 최초의 본인 인증을 한번 하셔야 돼요. 모바일에서 업로드 하시는 분들은 모바일에서 본인 인증이 되지 않습니다. PC에서 로그인 한번 하셔서 휴대폰이나 메일로 본인 인증을 한번 거치신 이후에 썸네일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재생 목록입니다. 재생 목록이라 함은 제 채널, 그러니까 지금 업로드하고 있는 화이트 워터 채널 안에 시청자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여러가지 항목별로 재생 목록을 묶어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 큐레이터 채널에 지금 2023년도 그 강의 영상들은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묶여 있죠. 그래서 보시기 편하잖아요. 1강 보시다가 뭐 5강 보시다가 12강 보시는 것들이 목록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재생 목록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해당 본 채널에 들어가서 다른 영상들과 섞여 있는 사이에서 강의 영상을 찾는다거나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재생 목록은 또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생 목록을 만드는 방법은 이 드롭박스를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재생 목록 버튼을 눌러서 새 재생 목록을 누르신 후에 재생 목록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청자층입니다.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필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튜브에서는 유튜브 키즈라고 하는 아동용 채널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청하는 것은 성인, 아동 모두 다 볼 수 있는 채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맛집이나 통영의 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들은 아동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동용 동영상에는 개인 맞춤 광고 및 알림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수익 창출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꼭 잊지 마시고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령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이 성인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인데요, 당연히 아니요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자세히 보기를 눌러 보시면 이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료 프로모션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이 영상을 만드는데 그 사장님으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대가를 지불받았냐를 체크해 주셔야 돼요. 몇 년 전에 엄청 문제가 됐었던 뒷광고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체크란이 있는데요. 이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영상을 시작할 때 문구가 하나 뜨는데 한번 볼까요? 자, 이섭이라고 하는 IT 컨텐츠를 만드는 채널인데 유료 광고 포함이라는 문구가 뜨죠. 이 항목을 체크하게 되면 그 문구가 뜬다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동 챕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타임라인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얘기하고요. 동영상 속 장소는 제가 여기 위치를 이렇게 입력했을 때 컴퓨터가 알아듣고 장소를 노출시킬 건지에 대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개념 설명 자동 제공이라고 해서 이 실험 중이라고 나왔네요. 유튜브의 AI가 이 영상을 분석해서 동영상에 대한 설명을 자동으로 표시될 수 있게 할지 말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 태그는 우리가 상단에 입력했던 해시태그랑 조금 다른 기능인데요. 맞춤법이 틀리는 단어가 있을 경우 유용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틀렸던 것이 있죠. 이 가게 이름을 틀렸었습니다. 라와쿵푸라고 제가 잘못 적었었죠. 또는 라와쿵후라고도 잘못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0단어로 라와쿵부라고 누군가가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제가 메인으로 삼고 싶은 키워드에 오타가 날 확률, 그러니까 검색을 실수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단어들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이 알고리즘이 이렇게 입력한 것도 라와쿵부라고 하는 식당을 찾는 분들의 검색 키워드구나 라고 인식해서 노출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높여주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언어 및 자막 면제 인증서입니다. 동영상 언어는 구시어가 뭐죠? 우리는 대부분 다 한국어이실 거기 때문에 쭉 아래로 내려가서 한국어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읽어보시면서 정보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퍼가기 허용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유튜브 블로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본인의 채널에 제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라고 할 때 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공유 권한입니다. 웬만하면 퍼가기 허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업로드 할 때 구독자에게 알림이 가냐 마냐에 대한 설정값이고요. 그 다음 쇼츠 리믹스라고 해서 이 영상을 활용해서 다른 분들이 쇼츠로
영상을 만들 수 있게끔 권한을 허용해 주냐에 대한 설정 값인데요. 다 허용해 주시는 걸 전 추천드립니다. 운이 좋게 누군가의 쇼츠가 흥해서 우리 본 영상으로 시청자분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는 확률도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은 카테고리입니다. 카테고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획서를 쓸 때 하단에 여러가지 카테고리들을 적어 놨었는데 유튜브에서 제공해 놨던 이 카테고리 기준으로 제가 써놨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는 먹방이라고 하는 컨텐츠, 그러니까 브이로그 하는 컨텐츠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 뉴스나 정치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를 설정해 버린다면 이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클릭할 확률이 내려가지게 되니까 유익하지 않은 영상이라고 판단해서 더 이상 노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브이로그나 먹방이나 우리 통영의 즐길거리나 놀거리들을 소개해 주시는 분들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여행이라든지 노하우와 스타일 같은 카테고리로 설정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맛집 소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재미적인 요소가 이 영상에 좀 가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댓글 및 평가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댓글로 악플이 달릴 수가 있습니다. 뭔가 욕설이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때 컴퓨터가, 그러니까 유튜브가 자동적으로 그 키워드를 인식해서 검열을 한번 하냐 마냐에 대한 값입니다. 켜짐으로 기본적으로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검열이 돼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것들은 유튜브 스튜디오 안에 여기 또 댓글란에 들어가게 되면 또 별도로 분류되어 있으니까 그 댓글 다시면서 그 항목들을 뭐 공개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사결정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렬 기준은 뭐 인기순위나 최진순으로 나눌 수가 있고 동영상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을 다른 분들한테 보여줄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설정 값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동영상을 한국어 자막 그리고 영어 자막으로 만약에 만들어 놓은 그 파일이 있을 경우에 자막 추가 기능을 통해서 자막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업로드 한다는 건 확장자가 .srt라고 하는 그 자막 파일을 올리게 되면 유튜브에서 자동으로 그 시간대에 제가 업로드한 그 자막이 다 맞춰져서 올라가지게 되는 거고요. 직접 입력은 제가 원하는 구간에 들어가서 자막을 자 오늘은 이라고 직접 달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있는 최종 화면 추가라는 건 영상이 끝날 때 뭐 구독 버튼이나 제가 추천하고 싶은 영상 또는 제가 최근에 업로드했던 영상이 노출이 되게 하는 건데요. 추가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썸네일이나 영상이 노출될 수 있게 하는 영역과 동그라미는 구독 버튼을 누르는 이 버튼이 이렇게 조합별로 몇 가지가 뜨게 됩니다. 하나 눌러볼까요? 영상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와 하나는 구독 버튼입니다. 상단에 있는 이 영역을 선택하게 되면 최근에 업로드된 영상을 보여줄지, 물론 제 채널입니다. 아니면 유튜브에서 추천해주는 영상을 추천해줄지, 제 채널에서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 중에 한 개를 추천해줄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이렇게 이 재생 목록을 나타내는 이 아이콘은 이것을 누르게 되면 제가 만들어 놓은 재생 목록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추천해 줄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영상을 봤을 때 끝나는 지점에 어떠한 지점부터 이 버튼들이 보여줄 수 있는지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영상을 제작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이 재생 목록이나 구독 버튼이 추가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고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버튼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버튼들을 활용하실 분들은 영상 말미에는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장면들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버튼들이 생길 걸 감안해서 빈자리에 또는 음악으로서 영상의 마무리를 한다면 이 버튼과 잘 조화롭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카드 추가입니다. 제가 영상을 설명을 하다가 여기 좌측 상단에 어떤 카드 뉴스를 뜨게 하는 기능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을 다시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뭐 기획서 영상의 강의를 바로가기 할 수 있는 어떤 안내 배너가 나오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BGM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작권에 문제가 없다라고 유튜브에서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영상 편집을 다시 하시거나 음악을
바꿔 끼우시거나 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 상태입니다. 비공개는 내가 지정한 특정 사람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일부 공개는 그 동영상 URL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것. 우리 강의 영상은 지금 일부 공개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어요. 공개는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인스턴트 프리미어스 동영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영상이 업로드되기 몇 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게끔 채팅창도 열리고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 하단에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을, 영상을 제가 내일 올릴 건데 오늘 업로드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오늘밖에 없을 때 미리 예약을 걸어둘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예약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이 영상을 업로드할 때는 저는 우선 일부 공개로 해서 업로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적용했던 썸네일이 반영이 된 영상이 업로드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닫기를 누르고 메인 화면에서 좌측에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업로드했던 이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 상태가 일부 공개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이 PC 기준으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어떻게 업로드하며 다양한 값들을 어떻게 설정하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